안녕하세요. 오늘은 구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구글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 파워가 너무 세기 때문에 좀 더 알아봐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2015년 9월이든가요. 순다이 피차이 그 인도계 그 사람이 새 CEO로 이제 앉았잖아요. 그 이전의 인물들이 원래 구글을 창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굉장히 독특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부분이긴 하지만 무조건 무슨 스탠포드를 나왔다, 신화 같은 존재다, 컴퓨터계는 무조건 사람들이 신기술이니까 한국은 또 새로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는 힘이 빠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두렵다기보다는 그 반작용 또 한번 걱정해 봐야 될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덮고 넘어가는 면이 많아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많이 그러죠. 그런데 제가 특별히 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러냐 그러면 새로운 기술이 나타난다 그러면 한국이 테스트베드 국가가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그냥 새롭고 탑에 가는 거 이런 걸 좋아하는 그런 심성이 최근에 많이 만들어져 있죠. 과거 세대와는 또 다르다는 거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기업들은 한국의 시제품을 내서 그것을 이제 마케팅 해봐서 그 판매 전망이 어떤가 이런 걸 가지고 실험한다고 그러죠.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글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구글의 창업주는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을 먼저 소개를 할게요.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굉장히 젊었네요. 45세밖에 안 됐고요. 모스크바 태생입니다. 러시아 태생이라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사람의 아버지,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도 수학과 컴퓨터학에 굉장히 굉장히 조예가 깊은 그런 사람이고요. 심지어는 그 아버지는 수학 교수로 메릴랜드 대학에 미국에서 일을 했고 엄마는 나사에서 일하기도 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굉장한 수제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계통의 유대인 부모라고 그래요. 이분들이. 그래서 아무튼 영재 중에 영재급으로 있다가 스탠포드에서 또 하나의 수제라고 그래야 되겠죠. 레리 페이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르게이 브린의 특징은 뭐냐면요. 웹 서칭 엔진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알고리즘으로 어떤 단어가 많아진다 그러면 그 단어가 많다. 이런 것뿐 아니라 다른 페이지에서 인용된 것들까지 연관돼서 그런 어떤 조합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마이닝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것이 브린이 개발한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브린 말고 그 친구인 페이지가 있어요. 근데 이 페이지는 스탠포드에서 둘 다 만났고요. 레리 페이지. 그리고 그 기숙사 방에서 둘이서 이제 그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둘이 만드는 것이 바로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듯이 굉장히 다른 기존의 그 알고리즘 방식의 서치 엔진하고는 차원이 다른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그런 걸 막 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어떤 단어 하나가 굉장히 100개다, 10,000개다 이것이 아니라 요새는 또 음성인식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말해지는 것까지 또 어쩌면 서칭 엔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알고리즘 방식이라는 것이 굉장한 파워를 현재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레리 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요. 46세고요. 미시간에서 출생을 했는데 둘 다 이 페이지하고 브린 둘 다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살아요. 현재. 그래서 제가 그 캘리포니아 지역은 미국 민주당의 파워가 엄청 센 곳이라고 그랬죠. 하와이 지역과 더불어서. 어쨌든 거기서 살고 있고요. 이 페이지의 어머니도 그 유대인이네요. 그리고 그 maternal grandfather니까 그 모계에서 굉장히 뭐라 그러나요? 아무튼 그 유대계라는 거. 그런데 이제 페이지 스스로는 자기는 무슨 특별한 종교가 없다라고 선언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또 특이한 게 이 페이지의 아버지 있죠. 아버지도 컴퓨터학의 박사를 딴 사람이라고 그러네요. 뭐 대단한 부모들을 둔 자식들이네요.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그 컴퓨터 서치 엔진을 주로 그렇게 파고들어서 드디어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제가 설명했듯이 2015년도에 순다 피차이한테 이것을 넘겨주죠. CEO를. 그러면서 자기네 둘은 그 초창기에 맨 처음에 구글 창업주들은 알파벳인가 그런 회사를 해가지고 뭐 돈이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전 세계에 8위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사람들이 월급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월급은 $1만 주시오. 뭐 이런 거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구글의 경영하는 걸 보면 굉장히 권위주의를 없애고 특이한 그런 경영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글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할 정도로 굉장히 그 경영에 대해서는 좀 더 앞선 그런 것을 채택하고 있죠. 근데 순다 피차이의 특색은 뭐냐면요. 안드로이드, 또 검색, 크롬 같은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를 잘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 창업주 두 사람, 세르게이랑 페이지, 이 사람들은 순다를 굉장히 밀어주고 잡음 없이 그렇게 재능을 칭찬하면서 순다 피차이를 키워줬다는 거죠. 순다 피차이는 2004년에 구글에 입사를 해가지고요. 파이어폭스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자체 검색을 공유해서 구글 성장을 도왔답니다. 그러니까 구글 크롬 같은 경우나 파이어폭스를 저도 쓴 적이 있고 많이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검색 프로그램을 지금 구글이 다 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제 이 순다 피차이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구글 창업주 두 사람이 지금은 알파벳이라는 기업주가 됐고요. 그 기업의 자회사, 브랜치 회사가 된 것이 구글입니다. 그 구글의 CEO가 순다 피차이인 것이죠. 근데 이제 순다 피차이와 꼭 그 순다 피차이 때문은 아니겠지만 이 사람이 지금 CEO니까 구글이 지금 현재 행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그것이 뭐 민주당이든 아니든 하원 미 의회에서 조금 염려하는 바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렇게 서치 엔진이 훌륭하니까 개인들을 어느 정도 만약에 맵도 구글 맵은 엄청나게 잘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 있다는 로케이션을 이렇게 지정해 주지 않고 있지만 맵도 잘 보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되도록이면 제가 기계치로 살려고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뭐 그 이유는 제가 앞서서도 이전에 동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저는 그 개인의 스페이스, 개인의 영역 이런 것이 존중받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고요.
그렇게 뭐 제가 부유한 것을 원하는 사람도 아니고 물질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고 하니까 굉장히 행복하게 그래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 그 나이가 꽤 많은 그 하원 의원들도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선 회사에 대해서 염려를 하게 됩니다. 내 셀폰이 도청당하지 않을까. 뭐 내가 서칭하면 그것이 검색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어떤 다른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염려를 하게 돼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2018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12월 달에 그 미 하원의 법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때 순다 피차이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을 청문회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굉장히 그 핵심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뭐라 그러냐면 여성 연세가 좀 있는 그런 사람이 지금 구글에서 idiot 그러니까 멍청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미지에 누가 뜨는지 아냐고 피차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정답은 트럼프의 사진이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를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분명 모종의 어떤 배경에서 알고리즘을 잘 이렇게 뭐 한 가지만 틀으면 다른 쪽으로 되는 것이 알고리즘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한 검색 엔진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런 식으로 폭로를 해버렸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청문회에서 한 그 남성 하원이 질문을 했는데요. 뭐냐면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내 셀폰을 들고 다른 곳으로 내가 이동을 하면 구글에서 그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yes, no로 답하시오. 그랬더니 이 피차이가 그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좀 해줘야지 내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약간 우회해서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사실 얘기를 해보면 만약에 내 셀폰을 들고 내가 여기서 검색을 A라는 지역에서 하고 B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했어요. 뭐 버스를 타든지 가서 이동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리고 거기서 또 내가 내 셀폰으로 뭐를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완전히 구글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이 지금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갔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도록 돼 있는 거죠. 당연히 그게 알고리즘이라는 것이고 그게 서치 엔진이라는 것이고 그게 정교하게 지금 진행됐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인의 그런 영역이라는 것이 지금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받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문제가 더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순다 피차이는 원래 IT 세계에서 굉장히 이 사람을 픽업해 가려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노력을 했고요. 트위터에서도 노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고요. 그래서 뭐 이 사람이 한 일과 현재 또 할 일을 생각을 하면 미국 트럼프 쪽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니까 그렇지만 미국 정부나 정치인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현재에서. 그래서 문제가 된 그 5G라는 것도 말이죠. 생각을 해보면요. 5G가 중국에서만 앞서면 안 된다. 미국에서도 앞서야 된다라고 트럼프가 심지어는 6G까지 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이 지금 화웨이와 싸움에서 그 5G에 대해서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쉐마를 그려놨는데요. 중국 다음에 영국, 이태리, 그러니까 유럽 쪽인 나라들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먼, 독일이 있다는 거. 독일이 굉장히 대중국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호주나 뉴질랜드나 일본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 뉴질랜드는
그 주된 그 산업도 굉장히 그 농업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인구가 엄청 적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을 여기다 넣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차